코드펜 하나만 열고 이미지 하나만 불러오도록 할게요. 로렘 이미지 들어가서 이미지 하나만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div 하나 만들고 보세요 여러분들,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미지는 한 뭐 180에 한 500, 500으로 높이 너비를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180 한 8? 그냥 요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div 대 너비를 줄 거예요. 뭐 굳이 div한테 너비 안 줘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이미지는 고유의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div 안에 있는 이미지한테 너비를 100% 줄게요. 이거 왜 주는 줄 아시죠 여러분들 이제? 그러니까 이미지는 애매한 여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애매한 여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는 건데 제가 만약에 여기다 블럭을 안 주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여기다 칠해보면 어떻게 된다? 여기 보시면 애매한 여백 보이시죠?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인라인 블럭이기 때문에 애매한 여백이라는 게 생성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블럭과 너비 100%를 주면 애매한 여백이 이런 식으로 제거가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비포 애프터 개념 있죠? 애프터를 한번 써볼 건데 여기다가 애프터를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에는 비포 애프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미지에는 기본적으로 비포 애프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미지는 열고 닫는 태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애프터와 비포는 열고 닫는 태그가 있는 녀석들한테만 존재합니다. 이런 녀석들은 기본적으로 자식이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비포 애프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이미지한테 비포 주거나 애프터한테 비포 주거나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이미지 뭐 이런 단독적으로 쓰이는 태그들한테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컨텐츠라고 할게요. 컨텐츠 한 다음에 뭐 이렇게 써보면 당연히 1111이 여기 생기겠죠. 그쵸? 애프터는 뭐라 했어요? div의 자식이잖아요. div 자식.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 줘버리면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 포지션 앱솔루트도 줘볼게요. 앱솔루트 주면 당연히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탑 0 하면 당연히 위쪽으로 붙고, 레프트 0 하게 되면 왼쪽으로 붙겠죠. 그죠? 이렇게 붙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붙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요거를 전체 다 채우는 방법이 탑, 레프트 0, 뭐 바텀, 그 다음에 라이트까지 0 주는 방법도 있고 위드 100%도 있습니다. 위드 100%, 그 다음에 헤이트 100% 주게 되면 얘가 화면을 이런 식으로 꽉 채운다. 근데 저는 어떻게 하고 싶냐면 요 빨간색이 어디 나왔으면 좋겠다? 이미지 위에 이런 식으로 덮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포지션 릴라티브를 div한테 주게 되면 얘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빨간색은 조금 보기 싫으니까 요거 111도 지우고, 그 다음에 얘는 RGBA 줘가지고 뭐라 할까요? 한 255 0,1 이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이렇게 하면 빨간색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빨간색인데 여기다가 0.5 주면 되면 어떻게 된다? 당연히 반투명이죠. 이건 투명도라 했잖아요. 이렇게 해볼게요. 이번에는 60, 그 다음에 뭐 60 이렇게 주게 되면 회색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저는 여기다가 투명도를 0을 줄 겁니다. 0으로 주게 되면 투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예 안 보이는 거죠. 참고로 투명이랑 디스플레이 논이랑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논은 아예 없애버리는 거고 0은 그러니까 투명도는 그냥 잠깐 안 보이는 것 뿐이지 없앤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새로운 개념이 들어가는데 여기 보시면 트랜지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트랜지션이라는 걸 줄 건데 일단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여기다가 1S. 이 트랜지션이 뭐냐면 백그라운드 컬러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 이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를 1로 바꿔볼게요. 보이시나요? 0.5라 해볼게요. 처음에는 0.5 이렇게 바꾸게 되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보이시죠? 제가 이걸 0으로 하면요 이런 식으로 마치 배경색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안 할 거고 div에다가 마우스로 올리면 배경색이 바뀌게 할 겁니다. 그러려면 이 기본적으로 이 애프터 녀석이 투명도가 0이 돼야 돼요.
지금 숫자리 아무리 많아도 0이니까 드러나지 않아요. 왜냐면 0은 투명도니까 0.5라고 하면 당연히 뭐 이런 식으로 나겠죠. 0이라 주고, 자, 제가 div 애프터 한 다음에 요거 호버 된다 했나요? 안 된다 했죠? 요거 안 됩니다. 애프터한테 호버를 주면 안 되고, 호버를 하려면 div한테 주셔야 됩니다. 지금 게다가 호버 대상이 div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때는 0.5로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뭐 크게 변함이 없지만 마우스를 갖다 대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1초 만에 얘가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마우스를 올리면 마치 검색 필터 같은 게 이게 보였다 사라졌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0에서 0.5초가 되는데 얼마나 걸린다? 원래라면 요걸 안 주게 되면, 자, 0S를 해볼게요. 팍팍 바뀐단 말이에요. 이렇게 원래라면 이런 식으로 팍팍 바뀌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마우스를 안 올리면 백그라운드 컬러가 원래는 요거란 말이에요. 0. 근데 마우스 올리게 되면 요걸 0.5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원래는 여기서 이 0에서 0.5로 바뀌는 속도가 눈 깜짝할 사이 이렇게 어떤 지연 효과 없이 팍 한 번에 팍 바뀌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트랜지션이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트랜지션 백그라운드 컬러 이렇게 쓰게 되면 이 녀석이 백그라운드 컬러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의 백그라운드 컬러가 바뀌긴 하는데, 어떻게? 여기서 0에서 0.5초로 바뀌는데 얼마나 걸린다? 1초 걸린다. 1초 걸린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연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연 시간. 이렇게.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렇게 속도가 천천히 나타나고 천천히 사라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놀고 있는 한번 비포도 한번 적어 볼게요. div 한 다음에 비포는 뭐예요? div의 이제 div의 자식이죠. 얘도 동일하게. 근데 이 비포는 여기 위치에 있는 녀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 이 비포한테는 이번에는 컨텐츠 해가지고 뷰라고 해보겠습니다. 뷰라고 해보고, 그 다음에 얘도 동일하게 백그라운드 컬러를 줘볼까요? 블루라 해볼게요. 그냥 임시적으로. 당연히 여기 나오겠죠. 원래 위치니까 여기가. 자, 포지션 얘도 앱솔루트 주겠습니다. 앱솔루트 주고, 당연히 포지션 앱솔루트 줬는데 지금 릴라티브가 div한테 걸려있기 때문에 얘가 요 안으로 쏙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얘를 가운데로 나오게 하려는 거 어떻게 해요? 50%, 레프트 50%, 그 다음에 트랜스폼 기억나시죠? 트랜스레이트 X를 마이너스 50%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트랜스레이트 Y도 마이너스 50% 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가 완전 정중앙이 정중앙으로 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세부 미세 조정하는 거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어떤 영공인지 보여드리면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요걸 잘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지금 div가 이렇게 있거든요. 지금 div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이미지가 있죠. 그죠? 그의 자식으로 지금 이미지를 우리가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비포가 어디 있어요? 비포는 이제 이미지 위에 있는 거죠. 왜냐면 이미지 위에 이런 식으로 이제 있는 건데, 이걸 어떻게 그려야 되나? 이렇게 그려야겠다. 지금 div가 있고, 이게 div예요. 그 다음에 이미지가 이렇게 있죠. 이미지가 원래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래요. 이렇게 그립시다. 차라리 평면으로 그리는 게 차라리 낫겠네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게 div, 그리고 이미지. 얘가 이미지예요. 이미지고, 그 다음에 뭐가 깔려요? 그 위에 애프터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애프터가 이제 이렇게 이제 깔려 있는 거죠. 포지션 앱솔루트를 줬기 때문에 애프터가 걸리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그 뒤에 또 뭐가 있어요? 여기는 비포가 이런 식으로 잠자고 있는 거죠. 비포와 애프터가 이렇게 있는 건데, 그러면 누가 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애프터가 최상단에 있는 거예요. 최상단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나온 유령이 힘이 제일 세단 말이에요. 이 녀석이 지금 나중에 나온 유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녀석이 제일 일단 이 애프터라는 녀석이 힘이 제일 세기 때문에 마우스 올렸을 때 뭐가 가려지는 거예요? 요 뷰라는 녀석이 마치 가려지는 듯한 느낌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비포라는 녀석한테 Z인덱스라는 걸 줄 수 있거든요. 이 Z인덱스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나오도록 하게 하는 건데,
여러분들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해보신 분들은 뭐가 있냐면 레이어라는 게 있습니다. 레이어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포토샵 일러스트로 하면 마우스로 레이어 우선순위를 내가 정할 수가 있어요. 위로 올렸다가 아래로 내렸다가. 근데 그게 안 됩니다, 코딩을. 그래서 이 Z인덱스를 통해서 레이어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데 Z인덱스 1 하게 되면 지금은 이제 기본적으로 다 0이기 때문에 얘가 제일 높거든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Z인덱스가 다 기본적으로 오토예요, 오토. 오토가 제일 낮은 거라 보시면 돼요. 오토기 때문에 얘를 Z인덱스 1 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 보이시나요? 요게 원래는 Z인덱스가 없었을 때는 얘가 이제 뒤로 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뒤로 가 있었는데 Z인덱스를 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 얘가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위로. 그죠? 그 다음에 폰트 웨이트에 볼드도 줄게요. 그러면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 검은색이 어떻게 된다? 살짝 이 뷰 밑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Z인덱스를 정리하면 뭐다? 얘는 레이어의 순위라고 보시면 돼요. 높으면 높을수록 위에 올라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요거를 내가 만약 어떤 요소가 어떤 거에 가려지지 않고 맨 위에 올려놔야 된다 할 때 이거 보시면 간혹가다 웹사이트 보면 이거 999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뭐 999까지 안 주고 그냥 어쨌든 내가 위로 올려야 되는 거는 위로 올리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패딩도 보더 좀 줄게요. 보더 3픽셀 솔리드 화이트. 그 다음에 패딩도 10픽셀 정도 주고 보더 레디우스도 10픽셀. 그 다음에 컬러는 뭐라 할까요? 컬러는 화이트? 자, 이런 식으로 주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배경색만 지울게요. 그러면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건데 저는 요거 좀 집중 효과 하기 위해서 요거 좀 색상 투명도 좀 올릴게요. 0.7로. 근데 색이 좀 마음에 안 들죠. 이거를 0으로 하겠습니다. 0 60으로 하지 말고 0으로 다 바꿀게요. 0000이 뭔지 아시죠? 검정이에요, 검정. 그럼 이렇게 되겠죠, 완전히. 이렇게 되는 건데 게다가 좀 DIV가 클릭하는 요소라 해가지고 커서 포인터도 좀 입력을 해줄게요. 커서 포인터까지 주게 되면 마치 클릭되는 요소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또 뭐가 있냐면 오퍼시티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퍼시티가 뭐냐면 투명도예요, 투명도인데 저는 이 비포라는 녀석한테 오퍼시티를 뭐 0을 줄 거예요. 그럼 오퍼시티가 말 그대로 투명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지금 보이시나요? 글자 사라진 거. 그러니까 지금 디스플레이 논이랑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있는 건데 그냥 투명해진 것 뿐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0.5라 해볼게요. 0.5라 하면 어떻게 해요? 살짝 희미하게 보이시는 거 나오죠? 그죠? 보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투명하게 나온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평소에는 0이 되어 있다가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 여기다가 비포 이 오파시티를 어떻게 바꿔줘요? 1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0.0에서 1로 바뀌는데 확 바뀌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뭘 걸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배운 트랜지션을 걸면 되는 거예요. 트랜지션 한 다음에 오퍼시티. 여기다가는 이 오퍼시티로 적은 거는 내가 딜레이를 그러니까 지연 시간을 줄 속성을 여기다가 적는 겁니다. 그럼 마치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마우스 올렸을 때 이런 식의.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런 분들 계세요. 강사님 이 오퍼시티 트랜지션을 여기다가 넣으시면 안 되나요? 왜냐면 넣어봤더니 되는 거예요. 근데 됩니다. 근데 이거는 안 돼.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마우스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되지만 마우스를 뺐을 때 어떻게 된다? 확 바뀌어요. 보이시나요? 뷰가 확 빠져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왜냐면 이게 무시돼 버리니까. 얘는 왜냐면 마우스를 올렸을 때니까 마우스를 떼버리면 이게 확 무시돼 버리니까 팍 하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들어올 때는 0에서 1초 바뀌는 데는 서서히 하긴 했겠지만 마우스가 빠져버리면 이런 식으로 확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얘를 어디다 줘야 된다? 여기다 줘야 된다. 내가 너무 어려우면 이건 공식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트랜지션 오퍼시티는 여기다가 주는 게 좋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나올 때도 천천히 그리고 들어갈 때도 천천히 나올 때도 천천히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지금 뭐 배웠죠? 트랜지션을 배웠고요. 오퍼시티 배웠고 Z인덱스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 배웠습니다.